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방송을 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뜨겁게 열기가 달아오르던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덩촌동에도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이 다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팔도강산에서 전세계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그리고 베트남,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많은 나라에서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딱 하나, 이런 식으로 정권심판론이 식어서는 되지 않는다. 반드시 누군가 나서서 10을 잘못했으면 10만큼 때려야지 왜 100이다 1000을 때리면서 마치 정권심판론이 사라진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역전의 용사, 정치판에 고수 네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출연해 주신 세 분 계신데요. 일단 소개하기 전에 제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아, 반갑습니다. 오늘의 역전 용사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문석 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야, 지난주에 이제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무려 2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시청자들이 15분의 평균 시청 시간을 기록했던, 야, 그 비결 뭡니까? 아니요, 그동안 제가 거의 방송에 출연을 하지 않고 지역 활동만 집중했었고, 그런데 정말 부글부글 끓는 그 분노들을 단순히 글로서 표현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뚜렷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또 정기환 대표가 전화를 해서 한번 그것도 오늘 밤에 갑자기 방송합시다. 제가 안산을 가고 있는데 해서 바로 또 안산 잠시 갔다가 바로 올라와 가지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니걸 소장님. 네. 가까이 있는 분들 다 전투에서 실패해서 마음이 아프실 텐데 오늘 이렇게 역전의 용사들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을 점령하라.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와 서민경제를 무장한 전사들이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을 대혁신하고 윤석열 정권을 탄핵 퇴진 심판하는데 앞장서겠다 했던 우리 많은 동지들이 비록 현역들의 짬짬이와 또 단수 공작에 밀려서 많이들 경선에 탈락을 했지만, 그러나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는 짚되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자, 문제가 있는 점은 짚더라도 지금은 그걸 시시비비를 걸고 지금 일부 당에서 분탕질하는 세력처럼 시비 걸 시간과 상황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못 몰아내고 심판을 못하면 우리 나라가 다 죽게 생겼는데 눈물을 꾹 참고 이런 결과도 수용하면서 제1야당과 또 범진보 세력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심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진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와, 노영희 변호사 어제 나오셨는데 네. 인기 짱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노영희 드디어 스픽서 다시 왔다, 부활의 신호탄을 읽었다, 이런 분들 있었고요. 혹시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이 누군가 제가 봤어요. 해주셨나요? 노영희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지가 먹던 우물에 침 뱉는다 이렇게 예. 표현하는데, 어제 노영희 변호사가 지가 먹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었다 이 표현. 그래서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그걸 갖다가 인용해서 썼습니다. 아, 정말 노영희 변호사의 적실한 표현, 침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죽어버려라, 없어져 버려라, 망해버려라, 그리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영업 무궁화라, 이러한 행태들을 보이는 데 대해서 노영희 변호사의 적실한 표현들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어제 그 하이라이트로요, 한 네.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올렸거든요. 네. 000 미쳤다 이렇게 해서 제목이 뽑혔더라고요. 그게 20만 회 넘는 조회가 기록됐더라고요. 노영희 변호사 부탁드리는데 스픽 사무실 봐주세요. 보딩 그만큼 지금 급상승 중 이런 게 막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쇼츠로도 돌아요.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의 그 명지적이 아, 그래요? 쇼츠로도 돌아서 출처 스픽스 노영희 화났다. 각오하라 땡땡땡. 근데 동접이 102명인데요, 동접이? 아니 지금요? 지금 이게 이제 동접이 점점점 올라올 아, 건데, 그래요? 우리 지금 그 제가 우리 PD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늘 제목을 이재명 사태를 권하면 언론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보다 오늘 주제에 제가 받은 이 질문지에는 원칙으로 안 될 땐 바로 이렇게 좀 바꿔주면은
아마도 이제 동시 접속자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PD님 한번 봐주세요. 바꿀 수 있는지. 아, 중간에. 예,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방송할 그렇군요. 때. 네. 예. 하여튼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아, 예. 5분 뒤에 인사를 하는구나. 5분 뒤에. 인사를 시켜줄 줄 알았는데 안 시켜줘서. 근데 왜 잡았어요. 이렇게 늦었어요? 아니 차가 제가 그 서초동 사무실에서 왔는데 예. 원래 30분 도착 예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52분, 53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오늘도 뭐 본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네, 우리 네. 야 고민정 이제 사퇴를 해버렸어요. 공천 받았다 이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퇴를 해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공천 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퇴를 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게 모르는 분도 아니고 아는 분이 저렇게 하니까 놀랍기도 하고 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촌철살인 노영희 변호사께서 먼저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아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고민정 의원이 그 다른 동지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반쪽짜리 동지들이겠죠. 그분은 이제 민주당 전체를 동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당 전체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컨대 뭐 친문이라던가 뭐 비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만을 자기의 동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중에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 단수 공천 받았으니 이제 안심하고 얘기하겠다 이런 취지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태도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물론 그분의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 이해를 해요. 본인도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최고위원 자리에 계신 분이 그걸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임종석 그 제대로 중성동갑에 단수 공천 안 주나요? 나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갈래요. 이렇게 땡깡 놓듯이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하고 그 두 분이 얘기한 거 뭐 그걸 가지고서 얘기한 걸 들었는데 그 제가 한번 확인해봤어요. 도대체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합의제의 체제 안에서 다수결로 의견을 모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거기에서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당무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위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는 어차피 합의제 기구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책임이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 그 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물론 그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고민정 최고가 최고위에 참여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고 그게 또 책임 있는 최고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했다고 본인에게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나 그만두겠다 이러고 지금 사실 그만둔 거거든요. 이거는 책임 있는 최고위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 민주당이 똘똘 뭉칩시다.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풉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실은 임해야 되는 거지. 나 그만두라며? 기분 나빠서 그만두겠어.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건 최고위원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책임감 없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자 개인은 그렇긴 하지만 아니 이제 예. 여기 약간 보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친명계 중진 의원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네. 친명계 중진 의원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는데 이게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읽어주셨던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를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 네, 이렇게 그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왜곡해서 명분을 만든 거죠. 명분을 말하자면. 만든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개인한테는 뭐 그런 책임감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당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한번 오늘 오후에 그 언론들이나 뉴스들을 보세요. 거의 이 이야기로 썰었어요. 임종석 컷오프 전현희 공천 그리고 고민정 최고 사퇴 이러면서 민주당 내분 격화 분당 위기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이 이제 뽑아낸단 말이에요. 자 고민정 최고가 언론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촛불 정권의 혜택으로 선임 행정관 그리고 대변인이 됐던 사람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시절에 대변인 그 부대변인에서 대변인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자기가 최고위원을 사퇴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데 아예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지금 터뜨려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친문의 문제냐 또는 비명의 문제냐?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적인 감정의 표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소위 그 언론이 가르는 친문의 영역, 비명의 영역이 나갈 때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나갈 때, 그 다음에 이원욱 등이 나갈 때 또 그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공천받고 나서 임종석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고 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까지 오늘 오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어그러지면서 최고위원 사퇴까지 해버렸다. 이거는 개파의 문제 영역이 아니고 자신이 청와대에 입성했었을 때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과의 개인적인 의리 문제를 결국은 나라 전체에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허용하고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유지 강화시킬 수 있는데 오히려 기여하고 있는 이런 행태다. 이런 사람이 그것도 너무 비겁하게 일방적으로 단수 공천 받고 그때까지 침묵하다가 공천 받으니까 이렇게 터뜨린다?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개파를 안 살려줬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겁니까? 한마디로 정확히 뭡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저는 제가 쭉 상황을 보니까 민주당은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다선이나 중진들이 너도 단수 나도 단수, 너는 친명이니까 단수, 나는 비명이니까 단수, 서로 엄청난 짬짬이래갖고 정말 뜻 있는 신인 현역 아니 신인 여성 청년 정치가들이 대거 경선에 컷오프됐거든요. 그때 고민정 최고위원 한마디로 했습니까? 안 하고 있고 본인부터 단수를 챙겼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합리적으로 4년 전에 단수로 공천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컷오프 시킨 아픔을 준 사람이라면요, 본인이 예를 들면 공간에 단수를 권고해도 안됩니다 노 4년 전에 제가 단수였는데 어떻게 또 단수를 받습니까? 보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뛰는 분이 두세 분 있던데요. 경선 붙여주세요. 4년 전에 컷오프 된 분이 또 있던데요. 네. 어떻게 두 번씩이나 그 사람을 저 때문에 고통을 줍니까? 1. 두 번째, 제가 최고위원인데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모범적으로 경선하겠습니다. 자, 다른 현역 의원들도 중진들도 꼼수 쓰지 마시고 경선이 원칙이니까 저부터 경선할 때 경선 이랬으면 지금 민주당 잡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는 경선에서 탈락시키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친명도 있고 친문도 있고 비명도 있어요. 친문이면서 친명인 사람도 있고 친명과 친문이 무조건 이렇게 격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정확히 보면 친명 개혁파들은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네. 불출마 선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나오지도 않고 이런 그걸 고민정 최고위원이 모를 리가 없는데, 아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복심이라도 됩니까? 만약에 그런 상징성이 있다 해도 그러니까 너도 모범을 보이자라고 이야기했어야죠. 처음부터 험지에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고 감동국제가 될 뻔했잖아요. 야,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사가 문재인 정부 때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다고 굉장히 국민들께 죄송하게 머리를 숙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당을 위해서 윤석열, 김영삼, 한동훈 여권 심판해서 정치검찰 일당이 나온 대로 가겠습니다. 험지로 가겠습니다 했으면 감동적으로 조기에 이 논란이 끝났겠죠. 근데 본인이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지역구를 넘겼고 그 다음에 정계 은퇴까지 선언을 했어요. 그 사람이요. 근데 갑자기 석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동안 2년 동안 윤석열, 김웅현, 한동훈으로 거의 투쟁하는 현장에서 본 적도 없는데, 저도 잘하는 선배님이지만 갑자기 옛날 척구로 돌아온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은 혁신도 물갈이도 감동도 없구나, 심지어 희생과 헌신이 없구나, 딱 먹잇감 되기 좋았고 한동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윤희식을 보내갖고 봐라 누가 더 혁신 공천이냐 이렇게 먹잇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민정 최고위원은 전체 상황을 봐서 임종석 선배님 아무리 봐도 험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돌풍,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돌풍을 불이키면 당선될 수도 있고 만약에 떨어져도 대선 후보에 많이 오릅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게 좋았죠. 근데 지금 언론 난리 났습니다. 그냥 아예 신났습니다. 뭐 임종석 비명은 떨어뜨리고 전현희는 친명이니까 그 붙였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전현희 의원 친명도 아니에요. 전현희는 무슨 친명이에요? 전현희 의원이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신 대표적인 친문인사죠. 장관급 공직자가 되는데, 다만 이분은 윤석열, 김영삼, 한동훈 여권을 투쟁에 앞장섰고 나는 그 사람들 심판 중에
그러니까 어디라도 보내달라고 헌신적 희생적인 자세를 보인 거예요. 아, 그분은 사실은 종로 나오고 싶어가지고 종로에서 명함 돌리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네. 종로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이재명이 집행부에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분은 그냥 전략공천으로 해서 어딘데 보내면 내가 가겠다 그냥 그 자세로 있었던 사람인 것 뿐이지 친문이라고 불리는 저는 사실 개파를 잘 모릅니다. 제가 이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를 뿐더러 민주당 내에서 누가 친문이고 누가 친문인지 모르는데 제가 정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이번 선거에서 어떠한 자세로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해서 그 희생적인 정신을 한 번이라도 표현한 게 있는지 하나 한 거 있어요? 뭐 하나 한 거 있어요? 지금 친문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분들 내지는 본인이 불이익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그럼 좋습니다. 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뭔가 당을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뭐 윤석열 정권 타도라든가 정권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고 내가 나선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네, 그런 네. 게. 그리고 친문이 불이익을 당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건영 의원님, 정태우 의원님, 이계호 농림부 장관 했던 의원님, 그 다음에 진선미 의원님, 이 중에는 유력한 정말 뛰어난 신인들이 1, 2등을 하고 있는데 컷오프 될게 다 무더기로 단수 공천 받았거든요. 고민정 최고위원님, 그건 문제의식 안 느껴지세요? 당신과 비슷한 청년들이나 당신도 신인이었을 때 고생 좀 했을 텐데 신인들이 무더기로 탈락했거든요. 친문 현역 의원이 단수 경선에서 그대로 한마디도 없이 아니 임종석 이분은 이미 3선도 했고요. 비서실장도 했고 누릴 것도 많이 누렸어요. 근데 지난 2년간 제대로 윤석열이 경상도로 싸운 현장에 가끔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거 봤어요. 본인이 보기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00여 명이 수사되고 여러 명 구속되니까 아마 비서실장으로서 차마 나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때만 가끔 글 올리더라고요. 그게 전부인데 그분이 험지로 말한 게 그렇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저 같은 민주당 내부 인사가 아닌 제3자가 봤을 때 그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임종석 선배님을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좋아했던 저희들 같은 사람도 그래 저 선배님이 이번에는 험지로 가서 싸워야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무슨 불이익을 준다는 느낌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에 정말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인사들 이번에 단속 좀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냥 짬짬이로.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영입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정치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각각의 직종에서 해왔던 업적과 그다음에 그 업적을 연결시켜서 그 미래 정치를 이제 쳐다봐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과거 정치를 쳐다봐야 되거든요. 기존의 정치인들은. 자, 그랬었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촛불 집회 때부터 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촛불 집회 때 박근혜 탄핵 때 도대체 뭘 했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본인은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붙었을 때 임종석이 무슨 메시지를 낸 적 있나요? 함께 유세를 한 적 있나요? 거기에 기여한 게 있나요? 지방선거 때 임종석이 도대체 뭐 했죠? 기본적인 기여도, 당에 대한 기여도, 각종 선거에 대한 기여도, 심지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임종석 콧배기라도 보였나요? 우리 당에서 셀럽 중에 셀럽이 임종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종 보궐선거에 한 번 콧배기라도 보였나요? 그런 것 당에 대한 기여도 아무것도 없이 한양대 출신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여기가 부동산이에요? 지역구가? 소유권이 있나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보자 하니까 선을 넘어도 지나치게 넘는데 정당에 있어서 공천의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체성과 기여도의 문제가 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정정당당히 답하라 이거예요. 고민정 최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 꼭 공천을 줘야 되는지 그 당위성과 정당성을 이 민주당 집행부나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공천 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공천을 줘야 된다. 안 주면 나 여기 안 나간다. 안 주면 나 최고위원 그만둔다. 안 주면 너네들이 우리를 박해한 거다. 이 논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고민정 최고위원이 저렇게 하면 본인이 몰랐을까요? 어떻게 역풍이 불 건지 민주당의 알겠죠. 이재명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이 중도층이 완전 민주당 엉망진창 개선판 됐네.
알고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나쁘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당이 망가진다는 거. 예. 결국 국민들이 그동안 보내줬던 지지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다는 거. 결국은 먹잇감을 던져준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겠죠. 그걸 모르는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는 공보다는 사적인 마음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정권 하에서 총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권 심판으로 똘똘 뭉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계파들이 여기서 힘을 얻고 어차피 이재명 대표 좀 있으면 물러나야 돼요. 당대표 임기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국회의원들, 이 계파가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당을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밖에 없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과연 옳으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에 또 출마해서 당대표 또 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 퍼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이고. 그게 실제 가능한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아유,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제까지 일이죠. 당 대표가 연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죠. 실질적으로 그 우파 농객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경영 따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 오고 있고 거기에 또 부하 내동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내부 총질러들이 그런 이야기를 갖다 계속 재생산시키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가정의 가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재명을 악마시켰던 사람들이 또다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을 죽여야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이재명에 대해서 흠집을 많이 내면 낼수록 혹여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작은 혜택이나 공기관 감사라도 하나 얻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게 최근에 그 김영주, 이수진, 그 다음에 오늘 고민정 등의 행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더 깊게 고민을 합니다. 임종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임종석이 지난 1개월 동안에 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최소한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이 있고 선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있어도 저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성동에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그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메시지 정도는 나왔어야죠. 한 달 내내 이랬는데. 자,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인간성에 대한 오늘 이야기도 할 텐데 인간성을 좀 일단 제쳐놓고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자, 그러면 저분들은 실제로 저분들이 원하는 대로 공천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성동갑에 임용석 공천해주고 또 뭐 불만 있는 사람 누굽니까? 다 공천해줘. 그러면은 고민정 최고위원 생각에는 이번 총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은 보는 거예요. 친문의 논리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친문이라고 해도 안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좀 우리는 그 친명 대 친문이라는 갈라치기 프레임을 좀 벗어나자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내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 또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인정하는 세력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에요.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야당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심판, 탄핵, 타도. 이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작자들입니다.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없는 작자들이 저는 반개혁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반개혁 세력들의 반란이다라고 이 싸움을 규정을 해야지 친명 대 친문이라는 프레임, 조중동 따위들의 이직선동 언론들이 만들어냈던 이 프레임에 우리는 계속 걸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직전에 어떤 프레임이었었어요? 친명 대 비명의 프레임이었어요. 그리고 친명 대 비명의 프레임이 이낙연과 이원욱 등이 탈당하면서 갑자기 프레임을 바꿨어요. 친명 대 친문의 프레임으로.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친명과 친문이면 똑같이 일렬 행대로 다 날아가야지 한쪽은. 그렇잖아요. 박근혜 때 그 친이계 이명박계를 한꺼번에 도려내던 그 시절처럼 이명박계, 친이명박계를 다 도려내는 프레임과 결과가 나왔어야 이게 친명과 친문의 프레임이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말 그대로 반개혁 세력들의 난동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반개혁 세력들이 살아남고 있고 일부 반개혁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떨어져 나가는 반개혁 세력들이 아예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대로 자신들이 먹던 우물에 독극물을 살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제일 쉬운 건 하나예요. 이 시끄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요.
이재명이든 뭐 공천관리위원장이든 그냥 임종석 중성동갑에 그냥 주는 거예요. 몇 개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시끄럽게 하거나 원하는 곳 꼭 달라 그러는데 몇 군데 주는 거 별로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주고 봐라 친문에 원하는 대로 주지 않았느냐 이제 나머지 협조해달라.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일이 쉽게 풀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안 택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원칙의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 공천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좀 전체적으로 다 종합을 해보게 되면 이분들이 지금 사천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심이 저는 너무너무 지금 많이 지금 짙게 깔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차라리 하나만 좀 거꾸로 한 번만 더 뒤집어 보게 되면은 그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정기학 평론가님이 질문하셨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천을 주고 나면 이길 거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이긴다고 생각해서 이걸 달라고 고집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내가 공천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거에 문제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꼭 가야지만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논리적으로는 경쟁력 있다 이런 근거를 대기도 해요. 그건 이제 주장인 거죠. 뭐 완벽히 낮다 이렇게 제가 폄하하진 않습니다. 뭐 일부 당연히 예전에 거기서 국회의원 여러 번 했으니까 상당히 인지도가 있죠. 그리고 아까 양문석 박사님 말한 것처럼 민주당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임종석 전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일정하게 저 사람 왔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일부 있겠죠. 하지만 전체 선거판을 보면 아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가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이렇게 뭐 크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뭘 우리가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청주에 결국 경선에 보장이 됐잖아요. 그러더니 서울 수도권에서도 또 한 명의 비서실장이 이 대선 패배 과정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사과나 해명도 없이 또 진짜 지난 2년간 정말 국민들은 피눈물에서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 뭐 했는지 궁금했던 그분이 야 자기 동료한테 넘겼던 지역 또 쉽게 들어온다고? 이거에 대한 굉장한 비판적인 중도층이나 관망층 또는 저간층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아니 너무 유명한 분이고 실력도 있으니까 험지 가가지고 돌풀을 불러일으켜달라. 아니 국민의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수용 다 하잖아요. 심지어 그 탐욕스러운 국민의힘에서도. 그 사람들 좋았겠어요? 근데 당이 자꾸 시키니까 내가 이거 거부하면 윤석열한테 찍힐 거 한도로 찍힐 것 같고 정치검찰이 또 수사할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현역들 다 하나도 컷오프 안 시키고 김건희 특검법 2월 29일 날 재결될 때 이탈표 막으려고 그런 짓을 했는데 아니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천 과정에서. 예를 들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그분은 이번에 용인에 나왔으면 사전 냈을 거예요. 그분이 감동적이었죠. 맞아요. 그렇죠? 황운하 의원님 진짜 열심히 싸웠는데 내가 희생할 테니까 정치검찰 타도에 앞장서자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왜 임종석 의원님이나 586 중진 의원들 친문 중진 중에 그런 사람이 없냐고요. 3선, 4선, 5선 다 도전하고 있다니까 친문 중.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만 더 덧붙이면 친명 대 친문 프레임은 없어요. 민주당은 이미 친BJ가 친노무현 됐고 친노무현 친문재인 됐고 친문재인이 친이재명화된 정당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직 대통령으로서 문재인과 현 대표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정당이고 실제 친문의 핵심이었던 분들이 상당히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의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채찍근이나 참모 활동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딱 짚고 넘어갑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생각하는 또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 이제 언론에서는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봐라, 양문석도 봐라, 고민정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임종석, 자, 안진걸 소장도 이제 비판하고 있네. 이제 엉망진창, 이제 계산판 됐다, 민주당 꼴 좋다. 이번 총선 국힘 후루룩 짭짭 다 먹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민주당 또는 정권 심판을 유지하는 것에 유리하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선 투쟁은 끝까지 해야 한다. 자, 어느 쪽이에요? 노희 변호사? 지금 풀립 스케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 힘 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믿을 사람은 오직 지지자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진걸 소장은 친문이 다 친명화가 되었고 계파 갈등 없는 것이다. 뭐 그런 싸움이 아니다 얘기는 하는데 부분적으로 남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프레임이 옳지 않다는 건 동의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친명이 없어요. 제가 그 민주당 내부에 있는 현역 의원들을 살펴봤을 때 중도는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친문이었다가 좀 바뀐 사람들은.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친명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 몇 명 없어요. 김남국 의원이 있었는데 나갔어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다 물론 나갔다 들어와서 이제 힘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 정성호 의원 지금 있어요. 그렇지. 나는 몰라요. 그 이외에 몇 명을. 현실적으로. 서영교 의원도 친명이라고 사실 이제 분류를 하긴 하는데 명확하게 친명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정청래 의원도 친명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뭐 수박이나 아니 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사람은 친명입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곤란할 때 한번 퍼센테이지를 따져보자고요. 많이 넉넉하게 퍼센테이지를 따져줘봤자 친명이라고 분류할 사람은 정말 다 긁어 모아도 20%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160 몇 명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어차피 떨궈져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비명이 떨궈져 나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거는 게임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거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조중동과 국민의힘과 여러 기타 특히 민주당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께서 이 먹잇감을 그냥 갈갈이 찢어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힘을 쏟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언론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 너무너무 그런 쪽으로 몰고 가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똑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한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는 정치력을 발휘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지금 그리고 저는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3월 11일 계속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 싸움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갈 줄을 원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그 조그만 이익 가지고 싸우는 그런 사람보다는 좀 능력 있고 큰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 길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른 소리는 계속하면서 아닌 건 아니다, 원칙은 원칙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근데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동안에 공천 과정에서 온갖 해코지를 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자, 박용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위 10% 20% 송갑석 등 해가지고 한 6명, 그 다음에 그 탈당했던 김영주, 이수진 등 한 또 2명,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고민정, 임종석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지금 이 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한 10명 정도가. 자, 이들이 그 10명 정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 다음에 반격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언론을 탄 사람은 정성호 의원 한 명밖에 없어요. 네.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노변이 지적하는 정성호 의원 한 명밖에 이 방어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공천 이전에 방어했던 사람들은 또 누가 있었느냐? 김영진, 정성호 정도만 했었어요. 방어를. 그들 외에 밖에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비주류 이재명의 그 기본적인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옹호해주거나 해명해주거나 반격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일방적으로 자기만 얻어터지고 다녔단 말이야. 그리고 밖에서 안에서 계속해서 이현우, 조홍천, 박용진 이들이 끊임없이 공격했고 이낙연 공격했고 그들이 계속해서 조중동 등 이직선동 언론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이재명이 악마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소위 말하는 이재명 측근이라는 사람 딱 두 사람만 그 약간씩 방어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됐는데 지금 이 똑같은 현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총반격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총반격을. 자, 누가 나와서 총반격을 해줄 거냐는 거예요. 이제는 최고위원들이 공식적인 최고위원회 회의만 뿐만 아니고 라디오에 가라. 라디오에 가면 어쨌든 보도자료 해가지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격해라 말이야. 왜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그 유튜브만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온통 발가벗고 나와서 같이 뛰어주고 싸워주고 그들의 논리를 깨줘야 되는데 그들의 논리를 안 깨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진명 프레임이 얼마나 개판인 프레임이냐 하면 자 평산 갔었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 평상 갔었을 때 끊임없이 거구 유튜브들이 공격할 때 어느 한 놈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거기에서 양팔 벌리고 방어한 적 있나요? 있냐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들어오면서 이재명 때리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 탓하면서 공격할 때 한 번이라도 단독 기자회견으로 그게 아니라고 방어한 사람이 윤건영 빼고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친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친문 대 친명의 그 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나와서 쳐줘야지. 친문 대 친명의 싸움이 아니다. 저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만들어준 공신들이라는 거예요. 자, 적극적으로 노선 투쟁을 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밝히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니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지저분한 싸움에 사람들을 자꾸 몰고 가는 예. 이 판국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 안 돼요. 그럼 양문석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사님은 그리고 통합도 하고 그럼요. 통합을 해야 방향도 되고. 정확하게 정해놓고 하는 건 어떤 제가 말이에요? 한번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양문석 박사님은 이참에 이렇게 일종의 이제 처음에 그 이낙연, 김종민 류가 그렇게 당을 어렵게 분탕질을 만들어놓고 해놓고 나갔습니다. 나간 것처럼 한 번 더 또 그런 세력이 있다. 이참에 이런 세력들 규탄하고 정리해야 된다. 또는 제대로 한번 지적해야 된다라는 이제 충정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저렇게 싸우고 싶어요. 당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해도 너무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 망치려고 당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 이렇게 하고 싶지만 오늘 제가 그것도 지적을 하지만 저도 이게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표적인 친명 개혁파 정치 신인들이 컷오프 됐지만 다 수용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다 그 자리가 대부분 친문 현역 의원들 자리예요. 단수 공천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더 힘들게 하거나 너무 신난하지 힘들까 마자.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민주당이 그 김영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이 하는 행태를 보니 신물이 느껴지고 얼마 전까지 자기 당에 있었으면서 나간 공천에 대해서 지적받았다고 또는 하위 통보받았다고 그 평가는 이재명이 만들어낸 평가도 아니고 4년 전에 됐던 평가고 8년 전에도 심지어는 친문 세력이 주도했을 때 만든 평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못 받아들인다는 사람들 신물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신인들 뜻 있는 투쟁 일꾼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으니까 다들 꾹 참고 전격적으로 임세현 소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게 화제가 됐는데 그냥 한마디도 지적도 없이 정태호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무조건 당선되실 걸 믿고 저도 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똘똘 뭉쳐서 윤석열 심판합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문제의식이 엄청 있거든요. 불이익이 단 한마디도 지적을 안 했어요. 보통 이렇게 지적하지 하고 그렇지만 저는 수용합니다 하는데 아예 지적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이유는 오로지 민주당 뒤에서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입방아 오르는 거 싫으니까 3. 윤석열 심판해야 되니까 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3선, 4선, 재선, 단수, 온갖 혜택 다 누렸어요. 청와대든 당에서 요직도 다 누렸어요. 그래 놓고는 내가 원하는 정말 꽃길 안 도와준다고 날 피우니까 양문석 박사님처럼 들고 나서 막 싸우고 싶어요. 한 대 혼내주고 싶어요. 근데도 지금 윤석열 심판이 너무 귀중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잠을 못 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중으로 임종석 의원도 회의한다는데 험지 출마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제가 이번에는 제가 출사표를 성명에 돌려서 당에 부담을 준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전국 유세단을 내가 이끌고 다니겠다.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하고 대승적으로 빨리 수용하거나 아니면 험지를 빨리 출마하시거나 고민정 최고위원님도 빨리 정말 나도 약간 이견이 있어서 문제 제기했는데 감정적이었던 것 같다. 굉장히 당에 대한 걱정이 심해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내일부터 당을 복귀했다 해서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이거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주당 사정없이 혼납니다. 맞아요. 윤석열 심판이라고 힘 몰아줬더니 이제 지들끼리 싸움이라고 정신없네. 해도 너무하네.
나라 막 국민 죽어가고 피눈물 흘리는 우리는 지금 안중이 높는 거야?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막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불똥이 뛸 거예요. 대표님도 좀 정치를 말해서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럼요. 이런 요론까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긋지긋하고 이제 그런 거 갖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바빠요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양보해가지고 정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화면에 그 사설 하나 올릴 건데요.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은 경향신문에서. 다 나서가지고 이재명 사퇴하라, 무슨 뭐 아니, 뒷정리 이제와서 잘 이 못한다. 시점에. 이렇게 막 나서서 사실 보수 언론이 그런 거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공천파동 후속 조치 더 문제다. 그다음에 이재명의 자해거 이 용어를 저렇게 에이. 쓰기가 어려운데 이재명 사퇴를 권함. 이렇게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 이제 막 공격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잠깐만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해왔었는데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저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경향이 끊임없이 이낙연, 이원욱 등을 인용하면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저렇게 이재명을 공격했던 또 하나의 이직 선동 언론 조중동의 이중대 역할을 해왔었어요.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정치면을 볼 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조심하고 경계하고 봐야 된다. 정치 파트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했던 한겨레 경향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 또한 이 방송에서 다양한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 또 저런 행태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재명이 물러나야 되느냐? 그럼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천이단 말이야. 사천을 했다고 칩시다. 이재명이 사천했던 기본적인 증거 한두 개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기본적인 이슈의 비중에 있어서 한동훈의 사천 또는 윤석열의 이 국정에 있어서의 잘못 이것들은 한 번씩 짚어주면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정치부는 민주당을 향해서 칼날을 세웠고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을 향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지도부를 향해서 갈 것을 겨냥해 왔던 게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겨레하고 경향에서 저런 칼럼 쓰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친문파들 내지는 이낙연파들이었어요. 저 쓰시는 분들이.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에 그러니까 사설 쓰시고 칼럼 쓰시는 분들이 이 중간급들의 기자들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나이가 좀 있으시고 옛날부터 오랫동안 그 언론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조금 뒤로 물러서시면서 칼럼들을 이제 많이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옛날부터 이재명을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저런 식의 칼럼을 쓰는 거는 민주당 보고 나가 죽어라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이재명 그만둬라 사퇴하라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당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너 죽는다고 항복하고 나가라라는 소리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배가 지금 난파대 위에 처해 있는데 선장 보고 너 혼자 절로 나가서 바다에 빠져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폭동이 일어난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 폭동에서 폭동을 일으킨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내가 키를 잡을 테니까 너 절로 가서 죽어버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올바른 대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길을 생각해요. 근데 그게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뭔가 진보나 올바름에 탈을 쓰고서 저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맞는 얘기냐 조중동과 저런 분들이 같이 합쳐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차라리 그러려면 일단은 총선에서 이깁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돈합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좀 있으면 당대표 8월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패배를 안고서 그럼 당신이 정리합시죠. 이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논리 중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대안도 없이 그렇게 막 두들기가 펴는 거는 뭐 언론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전제가 하나 깔려 있는 게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 살려고 8월 달에 또 나갈 거고 민주당은 죽든 말든 관계없고 이런 논리를 뭐 보수 언론이나 보수 평론가들이 한다는 것은 뭐 이재명이 원래 근본이 악한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것도 사실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 한겨레나 경향에서도 이재명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 당을 저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경향신문의 이대근 칼럼이잖아요. 이재명 예. 사퇴를 양반했던 양반이 저 양반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결국은 이재명이 또 당대표를 연임하려고 하는 목적이다라고 아주 규정을 해요.
예. 이런 규정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칼럼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근거도 없고 전제도 없는 거죠. 근거도 없고 전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건 같은 경우에는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심상정을 향한 충성심을 보여왔던 이 기자예요. 그리고 논설위원 시절에도 끊임없이 정의당을 향한 구애를 해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과 관련된 그 칼럼을 쓰는데 저 양반이 썼던 칼럼 이재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이대건이 쓴 칼럼이 뭐예요? 비례대표 엎었다가 다시 엎고 엎었다가 다시 엎고 결국은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현재 준연동형으로 갔단 말이에요. 엎었다가 다시 엎고 이게 무슨 이야기야? 많은 의견들과 그 다음에 좀 더 통 큰 연대를 위해서 준연동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박수를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엎었다가 또 엎고 엎었다가 또 엎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엎었으면 엎었다고 욕하고 바로 잡았으면 바로 잡았다고 욕하는 게 이대건의 칼럼이에요. 적다구의 칼럼을 쓰면서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로서의 폼을 잡고 있는 저 부분이 저는 참혹하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민주당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대건이 우호적이거나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충고를 해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런 칼럼을 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향 받죠. 자, 그러면은 뭐 정치 고관여층이야 좀 덜 받는다고 하지만 뭐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 우호적 뭐 이런 시민들은 와, 민주당이 정말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 뭐 중도층을 끌어오는 것은 고사하고 민주당의 지지층조차도 이번 총선에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결국에는 당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가 되어서 총선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도 안 도와준다, 이재명한테는. 그리고 친문이라고 소위 말하는 반개혁 세력도 안 도와준다. 좋다, 친문이라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언제 언론이 도와준 적 있나요? 기존 그 주류 언론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도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나요? 그거 하나. 두 번째, 주류 언론들이 이미 수없이 탄핵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렇게 조중동뿐만 아니고 경향과 한겨레가 그렇게 이재명을 못 죽여서 악마시키는데 앞장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5%, 50%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즉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버텨줬던 그 45%의 지지율은요, 지상파도, 종편도, 그 다음에 저런 주류 언론들, 조중동뿐만 아니고 한겨레, 경향을 포함한 주류 언론들을 안 믿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일시적인 중도층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예전과 비교했었을 때 아주 작은 수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뚜렷이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본적인 대안이 제가 유튜브에 나서 유튜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보 유튜브들에 대한 기대와 그 다음에 신뢰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에서 저들이 언론의 지형이 바뀌었다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면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먹히는 일부분이 어디냐? 국회의원들이에요. 아니, 우리 전기한 평론가님이 지적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신문에서 말하면 아, 그게 진리인가 보다 생각하는 때는 이미 지났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본적인 능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하는 거는 차악을 뽑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최악이 무엇이고 차악이 무엇인지는 다 누구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총선을 치르는 것이고 이거는 어떠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추구하는 기조가 무엇인지를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혼란을 이용해서 혼란을 기화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뭔가 조금 유리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오래가지 못한다. 3월 10일 정도 지나면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저도 조금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에서 이런 칼럼 썼는지 대다수 국민들이 몰라요.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포탈 메인에 떠가지고 좀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히차층이 있는 곳이나 SNS에 한겨레 경향 너무한다. 어떻게 이런 칼럼을 쓰냐라고 비판적 의견을 달고 돌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신문을 탐독하시는 일부 지식인 계층이나 그 다음에 뭐 한겨레 경향을 좋아하는 일부 독자들은 이재명 문제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큰 영향은 못 끼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겨레 경향이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도 또 진보 개혁적인 시민들에서도 한겨레 경향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구독자 수 엄청 떨어졌고요. 영향은 또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설이나 기사는 굉장히 양비론으로 쓰고 냉소주의로 쓰고 반이재명도 쓰거든요. 근데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유튜브는 굉장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풍자하고 맹비난하는 내용이 많아요. 네.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의 정서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때문에 못 살겠다. 저 무속 비리 비선 세력, 저 정치검찰 독재 세력. 그래서 한겨레 경향신문 유튜브는 완전히 저희랑 비슷해요. 저희 주장이랑 그 민생경제는 안진걸 TV랑. 근데 신문만 가잖아요. 그러면 시니어 기자든 주니어 기자들 것이 굉장히 양비론, 냉소주의 그리고 반이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 특유의 본인들이 굉장히 지적인 엘리트. 근데 비주류인 이재명 말은 안 된다는 거죠. 뭔가 꼭 거칠 것 같고 뭔가 기존의 문법을 다른 정치문 다른. 그래서 그게 보여요. 본인들이 안 좋아하는 거. 미디어오늘도 그래요. 심지어. 미디어 비평 충분히 해라 했더니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충실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다 영향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그중에는 우리가 기담아들할 내용도 있고 이재명 대표님도 검토해봐야 성찰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윤석열, 한동훈 정권 때문에 이 폭정 때문에 매일매일 피눈물 흘리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신경이 반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악행과 폭정을 하나씩 최근에도 넘버 1, 2, 3 이틀만 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지면에 넘쳐나야 되는데 아니 윤석열 심판원 선거인데 갑자기 이재명 심판원입니까? 이건 완전히 양비로 넘어가지고 이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게 부역질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더 이런 일을 하잖아요. 한겨레 경향은 영향이 더 떨어집니다. 지면은요. 아니 안 그래놓고 소장님. 지면 영향이 떨어지잖아요. 유튜브에 투자합니다. 안 소장님. 그렇게 오랫동안 밖에 나가가지고 집회하고 정권 심판 외치고 퇴진 운동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닙니다. 다시 2월 29일을 전후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했는데 부결되잖아요. 부결되겠죠. 지금 네. 현역 컷오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네. 윤석열, 한동훈 국힘당이. 김건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로지 김건희 비호 방탄정권.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심판분위로 갑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고민정 최고위원님, 임종석 전 의원님 오늘 내일 입장을 대승적으로 그렇죠.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죠. 국회의원 배지 한번 못 따른 이은영 소장님, 김종욱 박사님, 박영기 노무사, 임세훈 소장님, 김지호 당대표 부실장님, 강의원 전 한총련 의장님, 정의찬 한총련 후배 이런 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 전대 출신 586 다선 의원님들? 후배들에게 기회를 한 번도 안 주고 본인은 4선, 5선 무조건 해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이분들 이제 컷오프 됐을 때 한마디로 했습니까? 우리 후배들 왜 저 사람들 열심히 자주와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싸운 분들인데 왜 저분들이 잘리냐? 나를 잘라라. 한 놈이나 나섰습니까? 그래놓고 험지가라 그랬다고 이 난리 피웁니까? 나 정말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요. 90년 학번들, 2000년 학번들 모아서 몇백 명의 기자회견 할 수가 있어요. 민주당 앞에서. 험지라도 가고 일부러 싶죠. 안 하는 거예요. 험지라도 가고 싶죠. 왜냐하면 또 조중동이 이럴 거 아니에요. 네. 한총련 세대들이 전대협 세대 몰아냈다. 친명이 공격되다. 이렇게 공격하는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거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작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게 원내에서 도전했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저렇게 컷오프를 당하면서도 승복하잖아요. 다 승복했어요. 멋있어요. 진짜로. 진짜 저 멋있어요. 승복하는데 그 혜택 받은 자들이 승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원내에서 왜 저 사람들을 우리가 없애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도려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던 그들이 당 결정이 나니까 승복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은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이 승복하고 있고 혜택 받은 사람들은 승복하지 않는 이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줘야 되고 지금 안진걸 소장의 피토하는 피토하는 이야기, 저 격정 어린 그 고언들을 우리가 크게 프레임을 짜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승복하는 자와 승복하지 않는 자, 그들이 누구인가? 제가 제3자로서 관찰하면 안진걸 소장이 지난 2년 동안 토요일 없이 또 일요일도 없이 우리 양문석 박사께서도 똑같고요. 뭐 박진영 교수를 비롯해 임시현 소장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데 이들이 희생이 되면서도 자기 희생을 그래 내가 참자 지금은 정권 심판이 더 우선인데 라면서 양보하고 수용하지 않습니까? 야, 그 세상 결국 어리석은 놈들만 계속 당하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고, 막 울분이 막 이렇게 막 그 치솟아 오를 때는 정말 전면전을 했더라도 뭔가 조치를 좀 하고 싶은데,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 밤 12시가 지나면 전 세계에서 3,000명 이상이 12시간 이상을 계속 동시 접속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그 프로그램도 밤새도록 최소 1,500명에서 많게는 3,500명까지 보면서 박수를 치고 옳은 소리 한다, 맞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도 걱정하는 소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 국민들, 유권자 또는 진보개혁 진영에 있는 분들은 누가 좀 원칙이 있느냐, 누가 좀 방향을 좀 제대로 세우고 있느냐, 누가 똑바른 소리 하느냐, 이런 거 막 듣고 싶으니까 오히려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 열기를 모아가려면 지금 안진걸 소장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양보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국민들도 실망해서 가서 직접 심판하자, 투표하자 이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쭉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양문석 위원장님께 양보 못할 말이 아니에요. 다 수용하지 마세요. 지금 경선회가 이겨야 되지. 본인은 어떤 경우에도 경선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안산 단원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지. 그 결과 나온다고 승복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안산 단원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안산 상록에서. 저는 정말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될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처절한 싸움들 한 명이라도 응징하자가 그 제 기본적인 이번 출마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타협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우리가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경우의 수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민주당이 공천을 일방적으로 단수 공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찍었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한테 경우의 수를 달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민주당에서 내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두터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되고 덧없이 날아가 버린 원외의 도전자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승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양문석입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싸움은 경선을 붙여주던 어떤 방식으로 하게 해주면 거기에서 제가 이겨내는 건 제 몫인데, 경선을 안 붙여주고 양문석 너도 날라가 라고 하면 양문석 어떻게 해요? 승복하고 총선 승리를 해서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고 저도 똑같이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미리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상황 되면 이야기하면서 왜 괜히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진심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싸워주길 바라는데 이런 그 열렬한 지지자의 열망도 있다는 걸 아시라고요. 그냥 제 영역이 아니라니까. 알겠어요. 이제 그만해요. 네. 아니 그래서 박사님 잘 되실 겁니다. 많은 제가 안진걸 소장이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내가 안 소장께 여쭤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원래 민주화했던 사람이 좀 더 정의롭고 양심적이고 올바른 방향을 국민들께 알려주는 이런 모범생들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동훈이 그 있지도 않은 운동권 득회나 운동권을 음해할 때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92년도에 대학교 들어갈 때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치하였고 그때도 많은 학생들이나 노동자 열사가 정말 비참하게 숨질 때인데, 그리고 정말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과 야합한 김영삼이 93년도에 등장할 때잖아요. 소심한 학생들이
투쟁하고 감옥에도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른바 소년급제 가지고 일찌감치 고시본 합격해갖고 정치검찰로서 완전히 돈과 명예와 권력을 모두 지금 누리는 자가, 근데 보면 온 가족은 정말 비리에 다 연루돼 있거든요. 불법에 장인도 구속됐었죠. 천암도 성폭력 사건 2번 저질렀는데 오히려 비호받고 은폐받다가 다른 검사들이 고발해가지고 나중에 문제돼서 구속됐었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사과한 적이 있나요? 지 집안이 지 딸 200만 원 어디서 앱을 사가지고 경진대 내가지고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불법으로 사고 내놓고 그것도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한 자가 있지도 않은 운동권 어떻게 할 때는 정말 막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져요. 정말. 근데 그래도 말로 해야 되는 게 정치고 투쟁이니까 참는 건데, 그런 자들에게 일부 운동권들이, 자 지금 586 다선 중진들 이른바 4선 5선까지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에 나오려고 그러고 그동안에 뭐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잘못에 대한 과오나 국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또 나오니까 한동안 기다렸더니 저 봐라 민주당 저 운동권 특혜 정당들 저 봐라 저 기득권 세력들 또 나온다. 민생도 경제도 모르면 또 나온다. 이런 조롱을 당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빨리 불출마든 험지출마든 결단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한동훈의 그 더러운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민주화운동하고 통일운동했던 사람들, 노동운동하고 농민운동했던 사람들이요, 지금도 다 대부분은 헌신적 양심적으로 살아요. 그걸 사회단체든 직장에서든 동네에서든 민주당이든 진보정당 응원하면서 없는 돈에 당비 내면서 그러고 살거든요.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집회 나오고. 근데 진짜 몇 명도 안 되는 상징적인 586 다선 의원들이 게으르게 의정활동하고 반개혁적으로 살고 맨 사업가들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다가 다 그거 적발되고 소문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한테 저 어떻게 세력이다, 기득권 세력이다, 민생도 경제도 모르는데 또 게으른 사람들이 국회 나올란다,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거죠. 노인변호사도 이런 내용에 일부가 대해서 타락한 거예요. 아주 그 일부가 타락한 것뿐이다, 기득권화된 것뿐이다.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프레임을 딱 씌워서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맨날 그걸 뭐라고 못하죠? 저는 그러니까. 제일 웃겼던 게 이거예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운동권 뭐 저거 막 얘기를 하니까, 너네 당에는 원희룡 장관이 있다, 왜 그 말을 못하죠? 두 번째, 그분이 나 92학번이어서 이렇게 해맑게 얘기를 해요. 92학번 때 그 유서 대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91년 그때가 노태우 정권 끝날 네. 무렵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87학번이었잖아요. 92학번 때 왜 운동을 안 했어요? 그때 엄청 났었어요. 그때 운동 안 했다. 92학번이니까 뭐 마치 사회하고 담싸운 듯이 그 사회는 엄청나게 그런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고시 공부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사회를 전혀 그렇게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입신 양명만을 위해서 골방에 처박혀서 공부만 했었던 것이냐? 당신은 그럼 그 사회에 태어나가지고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냐? 당신이 어떻게 92학번이었는데 이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왜 못하죠? 그런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을 왜 하나도 제대로 받아치는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제 말은. 왜 못해요? 여기서 지금 그 87학번, 80년대부터 90년대 학번들까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시대의 화두가 무엇이었느냐, 그 시대에 우리가 그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부채감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너무 투명하고 맑고 깨끗해요.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거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거를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걸 부끄러워하는 거를 기자들이 몰라. 무슨 얘기냐면, 나 92학번인데 내가 왜 그런 거 했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기자들이 제대로 된 기자라면, 그때 당시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당시 시대 정신을 몰랐던 거를 부끄러워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 기자들이라도 누구라도 비난을 해줘야 되는데 기자들도 모르니까 서로 똑같이 맞아요, 당신도 그때 깨끗했죠, 나도 깨끗했어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쪽 민주당도 몰라요. 아무도 그걸 제대로 방어를 못해요. 아니 너무 이제 무식해요. 너무 무식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따지고 들고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진짜?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들더라고요. 가. 심하게 비유하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한 사람이 있는데, 독립운동 안 하고 일본놈 앞잡이한 놈이 독립운동하는 놈이 독립운동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막 욕짓거리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비슷한데, 왜 그러면은 그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또 집에 다 뭐 경찰이든 뭐 안기부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도 숨어가지고 부모님한테 꾸지람 듣고 막 이러면서도, 야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지금 똥값 지급을 받고 그리고 그걸 하지 않았고 정말로 단물만 먹었던 자들이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왜 바보등신처럼 운동권들은 당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이인영이, 임종석이 왜 말을 못하죠? 이틀막 최근에 연속 3번에 있었던 입을 틀어막고 끌려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라도 위로를 했습니까? 그렇게 틀어막고 끌고 나가는 윤석열과 분노를 해죠, 경호처에서 분노를 했습니까? 디올백 눈에 뻔히 보이는 뇌물수수 현장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자, 그리고 지난 그 가을을 뜨겁게 달고 있던 양평고속도로 나왔었을 때 그들이 한 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논평을 냈습니까? 거리에 나와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자, 군사 독재 정권에서 투쟁한 게 달랑 그들로 치면 달랑 4년이에요. 학생 운동하면서 4년.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타이틀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옹야 하면서 이 평생을 직업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검사 독재 정권에서 그렇게 짓밟혀 끌려나가는 뻔히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는 그리고 대통령 부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뀌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떤 싸움을 했고 어떤 투쟁을 했냐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현재의 독재 정권에 그들은 그동안에 뭘 했냐. 좋아, 앞에 거 다 용서해. 작년에 그들은 뭘 했냐. 지금 그들은 뭘 하고 있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 비판하고 공천 주지 말고 오늘 결정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예.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운동권 청산하는 걸 계속 내세워서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잖아요. 예. 그러면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역공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라도 나서서 해야 된다. 아니면 국회의원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박따박 따지면서 너 뭐야? 야 임마 너 뭐해서 그때? 우리는 임마 수업도 안 들어가고 더 고생하고 희생하면서 민주주의 이루었다. 그런데 독재 타도하고 나니까 단물은 너가 먹어? 최소한 임마 니 입 닥쳐. 이렇게라도 해줄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다행히 보니까 오늘 김민석 의원 브리핑이 총선 상황실장이잖아요. 앞으로 한동훈의 그 거짓말이나 그 궤변, 그 다음에 입만 열면 야당과 운동권에 대한 또는 진보 세력에 대한 어떤 폄훼, 음해 일일이 이제 다 맞서겠다고 총선 상황실이 총대를 맨 것 같고 그건 늦었지만 잘한 것 같고요.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조국 신당의 조국 교수와 신장식 변호사 9학번이거든요. 서울대 9고 한동훈이가 지금 서울대 9학번이잖아요. 비슷한 또래잖아요. 이제 노태중권들이 학교를 다닌 90년 학번들이잖아요. 90, 91, 92, 93들이. 박주민도 서울대 법대 93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나서야 돼요. 자, 너 9학번, 나 90, 91, 93, 94인데 그때도 정말 노태우 군사독재군에서 학교 앞에서 검문했고 정말 학생들이 누가 죽었고 노동조에서 죽었고 서울대 주변에 봉천동 신림동에서 무수하게 많은 폭력적인 강제 진압이 있었어요. 그 살인 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병덕 신장식을 제가 91년도에 강제 철거 반대하는 투쟁에서 봤다니까요. 민병덕 의원하고 신장식 변호사를. 그 91년도 엄청 그 일대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사건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당시 뭐 했고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에서도 강병원도 94년 서울대 총학생이었잖아요. 구속되는 학생들 엄청 많았어요. 넌 뭐 했냐 도대체. 그럼 너는 남들이 다 투쟁하고 그 시대 헌신할 때 호가 완전히 그 양쪽 집안이 다 부자들 아닙니까? 다 권력자 집안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장인은 불법 파업 유도하고 구속되고 뭐 차남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당신은 최소한 운동권에 이 운동권에 아니, 운동권에도 혜택을 받은 거지. 예, 운동권들이 좋은 세상 만든가 고시봐갖고 그 다음에 검찰의 안기부한테 쪽도 못 쓰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검찰이 지 멋대로 안기부를 운동권이 다 개혁해 놓으니까 지가 승승장구한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김민석 총선상을 잘 나셨고요, 잘 나서셨고 조국 신당의 뭐 신장 변호사는 조국 교수님이 한동훈하고 이제 앞으로 맞대응하겠다 하니까 해주시고 민주당에 90, 91, 92, 93, 94 의원들 굉장히 많아요. 강훈식 의원도 93학번이에요. 다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박용진 의원도 9학번이에요. 이재명하고 싸우는 그 10분의 1이라도 한동훈이하고 싸우세요. 그러면요 한동훈이가 코너에 몰립니다.
그리고 한동훈 그 집안에서 있었던 비리들 있잖아요. 그 날마다 발표하세요. 자, 딸은 200만 원 잡고 앱 사갖고 불법으로 냈는데 너는 처벌도 안 받니? 수사도 안 받니? 오늘 한겨레신문 한동훈이 고발한 거 무혐의 처분 났거든요. 야, 너 언론 자유 존중한다는 한겨레신문 고발했더라. 근데 무혐의더라?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 이런 식으로 한동훈한테 계속 질문해. 너 불법 부당 특활비 얼마 받았어? 윤석열이가 지금 110억 썼거든요. 서울중앙지검 대검 출장 때. 한동훈한테 저는 엄청 줬다고 봅니다. 채찍근이니까 신복이니까. 너 얼마 받았어? 너 집에 갖다 줬지? 이걸 물어봐야죠. 저희는 물어보고 있어요. 한동훈 씨, 불법 부당 특활비 얼마 받았어요? 집에 얼마 갖다 줬어요? 어디다 썼어요? 아이고 참. 영수증.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당에 대해서는 뭐 50만 원, 200만 원 돈봉투 받은 거 갖고 무슨 국기문란 사건인 것처럼 떠드는지 하잖아요. 지들은 110억이라는 혈세를 빼돌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말을 가지고 그냥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동훈이 하고 1대 100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효과적으로 일부가 대응을 하자는 거죠. 예. 네. 어찌됐든 네, 정리합시다. 하시고 싶은 이제 말씀 많으실 텐데 오늘 안진걸 소장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정말로 운동권이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취급을 받고 있느냐 따지고 보면 운동권 출신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운동했던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 좀 내야 되는데 내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이 나라 발전에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한테 굳이 내가 확인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양심적으로 좀 더 예의 바르게 겸손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준동해서 날뛰고 막 우리한테 막 진짜 칼질하고 이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제대로 할 말은 하고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대한민국 운동권이 있어서 나라 발전을 시켰는지 아니면 운동권이 있어서 나라 발전을 오히려 후퇴시켰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글 중에 방송 시작하면서 이게 뭔가 알고리즘상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라이브로 뜨지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라이브 맞아요. 방송을 했는데 예. 그래서 재생 목록으로만 떠서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 분이 엄청 많았을 건데 뒤늦게 한 분이 들어오셔서 안진걸 TV를 통해서 알았는데 왜 이게 스픽스 라이브로 뜨지가 않아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이걸 밤새도록 돌리거든요. 그때는 인기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양민석 박사님 진짜 바쁜 와중에도 오시고 노영희 변호사님 뭐 어제도 히트치고 그러니까 뒤늦게 알았나 봐요. 근데 스픽스 갔더니 라이브 목록 안 뜬 거야. 저도 지금 계속 검색. 근데 안진걸 TV가 떠 있으니까 안진걸 TV 지금 1,400분이 넘게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원래 스픽스로 수천 명이 들어오실 분들이 이상하다 스픽스는 안 보이지. 지금 소문은 났는데 막 양문석 노영희 사자로 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진걸 TV로 와갖고 지금 안진걸 TV가 고맙습니다. 1,400분이 넘게 들어와 계시고요. 안진걸 TV 14만 9천인데 15만 지금 구독자 돌파했고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픽스 75만 구독자 돌파했는데 안진걸 TV도 기여해서 스픽스가 80만 빠진데서도 기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역전의 용사들 과거에 우리가 스픽스가 한 명일 때 시작해서 노영희 변호사가요. 정말로 사람이 너무 없어서 우리 1,000명 안 될 때 자기가 출연하는 방송에 나가서 이 스픽스 생겼는데 여러분들 좀 들어오세요 하고 해서 그날 하루에 100몇십 명이 구독자가 늘었어요. 그때 260명 늘었죠. 그러니까 울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스픽스는 여러분들 타이핑을 하잖아요. 여전히 유튜브에 뜨지가 않아요. 희한한 건데 그걸 20번 정도 구글에 항의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썰을 치면 픽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와요. 7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어떤 예단과 편견을 가지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좀 더 진보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좀 더 발전해야 한다. 바르고 옳은 사람이 성공해야 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왔는데. 정기환 대표. 네. 정기환 대표가 가장 잘한 일은 네. 노영희를 다시 모셔온 거야. 아 그래요? 여러 번 요청을 드렸어요. 다시 모셔온 건 내가 아니고. 보기에 정기환 대표 가장 잘한 거는 노영희 변호사 다시 모셔온 거야.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원래 노영희 디너쇼 할 때요.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이제 딱 붙어 있으면 노영희 디너쇼 있는데 언젠가 다시 와서 방송할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때 최소 10만에서 한 20만 명 정도를 노영희 변호사가 구독자를 끌어냈고요. 어제 그 방송하는 걸 보고 좋아하시는 분 너무 많았고요. 또 지금 계속 저희들이 총선 특집까지는 4월 10일입니다. 바른 소리 하겠습니다. 예. 옳은 소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비판받으면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제대로 가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역전의 하면 용사들하고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외에서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나는 한 똑같이 번도 역전을 시켜본 적이 없어. 3번 다 떨어졌어. 이제 역전해야죠. 자, 이번에 이제 진짜 역전하셔야죠. 역전인데 이번에 됩니다. 제가 아까 점치듯이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산. 안산 상록갑 양문석 위원장이 박사가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이번에 됩니다. 운동권들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투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노영희 변호사님 모처럼 오셨는데 노영희 TV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노영희의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다가 있어요. 그 2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죠. 든든 양문석 TV랑 함께요. 자, 한 번 더 제가 TV만 혜택을 보면 안 되잖아. 든든 양문석 TV, 노영희 TV,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뉴스토마토.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구독, 방송 좋아요. 끝나면서 여러분들 좀 허무한 네. 웃음을 웃으면서 끝낼 수 있을 건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역전의 용사들이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 길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든든 양문석 TV, 노영희 TV, 그리고 안익걸 TV 15만 명 돌파 기념 특집 역전의 용사들 만들어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역전에 하면 여러분도 다 함께 어떤 장소에 있든 다 함께 용사들 외쳐주십시오. 역전의 용사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